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재물론이 끝나가는 부분으로 마지막 제7절을 앞에 두고 지금까지의 재물론의 전체적인 뜻을 정리할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론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논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물론이라 하는 것이 어디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비가 나오는가를 제시하였을 적에 가장 먼저 제시했던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이 모든 물론의 병폐의 뿌리였고, 나라는 아집과 나라는 편견에 의해서 수많은 시비가 나오게 되었고, 또 적게는 나라고 하는 그 편견과 그 나라고 하는 욕심 속에서 수많은 괴로움과 힘든 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앞서 봐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론을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부분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이러한 논지를 한번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6절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말한 제6절은 총결 재물론지 구경초야라, 재물론의 구경초를 끝나는 부분을 총괄하여 끝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론은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재물론의 첫 부분은 수의 상하로의 발개하니, 재물론의 첫 부분은 상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곽자기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을 때에 모든 자기 자신을 놓아버린 걸로부터 이 재물론은 발개, 첫 장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물론의 첫 부분에서 상하라고 하는 것을 첫 단계로 말한 것은 그 의도가 의제 물론지 부제는 왜 상하를 말했느냐? 그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지 부제는 모든 사람들의 물론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시비들의 똑같지 않는 이런저런 말들은 계지 막연지 과라 모두 다 악연에 집착한 잘못에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악연을 버린 것이 상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상하는 다른 게 아니다. 악연의 집착을 버린 것이다. 따라서 악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에, 악연이란 물론에 이 병의 뿌리가 존재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요재물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물론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한다면 필선망하니 반드시 우리는 악연을 망각해야 된다. 반드시 먼저 우리는 내 자신 악연부터 버려야 한다. 이것이 재물론의 주된 뜻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은 차장현, 세인지 언어 음성이 다음으로는 장차 뭘 밝히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말과 수많은 소리들이 천기지 소발이나 그것이 다 천기에서 나온 바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악연에 사로잡힌 사람 말이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의 말씀이나 이게 모두 천기에서 나온 건 사실인데 여기에 뭔 차이가 있느냐? 단체 이게 있다. 유기와 만기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기심을 두는, 그러한 기변의 마음을 두는, 즉 세속에 이런 기변의 마음을 두는 그런 마음이 있고, 성인은 뭐냐? 만기다. 이런 세속의 기변을 망각한다라는 이 차이에 의해서 말이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기자를 그러면 이런 기변은 어디서 나왔을까? 글자만 딱 바꾸면 아자입니다. 악연을 두는 사람하고 악연을 잊은 사람의 차이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서 범인과 성인의 인격적 차이, 성인과 범인이 달라지게 되는 구분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인과 성인의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망아를 하면 성인, 아에 집착하면 범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삼례발단하니 여기에 천기를 말하니라고 일례, 지례, 천례로서 두 번째 단락에 실마리를 열고 있으니 그 의도는 여기에 있다. 요컨대 지례를 가지고 지례라는 물건을 들고 천례를 비유한 데에 있는 것이다. 단인유 소지 대지지 부동이세 바로 사람들에게는 작은 지혜를 가진 자와 큰 지혜를 가진 자의 차이점이 있다. 범인은 작은 지혜이고 성인은 큰 지혜를 가지는 것인데 대소의 차이가 뭐냐? 이게. 사람들은 대지와 소지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각집기견하야. 각기 여기에서 대지는 성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소지에 비해서 조금 큰 지혜를 가진 사람들, 이걸 세인으로 보면, 세속 사람으로 보면 세속 사람 가운데에는 작게 하고 크게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범성이 소지 대지인데 범인들 속에도 소지 대지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그 각집기견하야 그래서 각기 세속 사람들은 각기 이 세인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자기의 여기에 견자가 기견이라는 말이 악견, 이 악견에 집착해 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내세워서 반드시 옳다라고 이것이 고집한다. 고로 이런 소지대지의 차이점으로 시부름된 말이 꼭 뭐과 같으냐? 고로 설교 지례에 그래서 땅에 울려나오는 모든 소리를 말할 적에 지례를 말한 부분에 즉설 대지 소지의 기심의 정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줬던 것이다. 바로 소지 대지의 기심의 정상이 뭐하고 다르느냐? 불능, 합,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천례라 하는 것은, 이 천기라 하는 것은 마치 지뢰의 바람이 불면 구멍마다 울려나오는 자연스러움과 같은 데에 부합되지 못한다. 천기는 뭐냐? 풍치 규향의 바람 불면 거기에 따라서 무심으로 그 구멍마다
나무들의 구멍구멍마다 울려 나오는 자연적인 소리와 부합되지 못하고 유심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여차자는 하오, 이와 같이 그런 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세속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천진의 주제를 혼미하고 단인 혈육지과야 단지 혈육이라는 몸뚱아리만을 인정하면서 이유하니 그걸 자아로 착각하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면 이 글의 구조는 간단한 것입니다. 세속 사람들은 혈육지구는 뭐냐? 이게 맹자가 말한 걸로 보면 소체, 작은 몸뚱아리를 따르는 자. 천진의 주제는 뭐냐? 맹자의 말씀을 하면 대체. 바로 천진의 주제를 따르는 자는 대체를 따르는 자로 대인이 되실 것인데, 성인이 되실 것인데, 이런 것을 모르고 소체만 알기 때문에, 그저 몸뚱아리만을 알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만을 알아가지고 그것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소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혈육의 몸뚱아리를 인식한 걸로 자아를 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생각하는 악연이 집착된 것이다. 자, 우리 쉽게 말하면 악연이라고 하는 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어디하고 관련되느냐? 일신의 출세나 일신의 부귀나 권력이나 다 여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고 하는 거, 나의 견해, 이거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견해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자신의 견해, 쉽게 표현하면 악연이라는 게 자기의 주의 주장, 이게 어디에 근본을 뒀느냐? 이 부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신의 부귀와 권력과 한자리를 위해서 시비의 강변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그것이 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세계를 모르는 데서 나온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진리는 아니라도 일신의 부귀와 권력을 탐착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뭔가라도 생각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왜 다른 걸 내지 않고 이걸 냈느냐? 그래서 문장 다음으로 진제자리를 지적하여 내는 것이다. 이 진제라고 하는 거 요인, 선호, 본진이라 사람들에게 먼저 본진을 깨닫기를 요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 본진은 방금 말한 대로 천진의 주제를 모르고 혈육의 일신만을 위한 데에서 문제점이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혈육의 몸을 버리고 참다운 주제자, 진주, 참다운 주인을 찾자라고 이 글은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요 본진인데, 자, 이런 근본자리의 진리를 깨닫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뭘 버려야 되느냐? 자, 버리는 게 있어야, 자,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우리 몸뚱아리를 버려라. 몸뚱아리를 버리면 진리를 얻게 될 것이고, 반대로 진리를 버리면 몸뚱아리를 얻게 된다. 이러기 때문에 맹자가 말했듯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부자가 도저히 안 되겠고, 자, 위 보면 돈 좀 벌고 잘 살아보려고 하면
반대로 인을 못한다라는 것. 이것은 두 가지를 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버려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이라는 게 뭐냐? 백해구규가, 그래서 장자의 백해구규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 백해구규를 말한 의도는 뭐냐? 여인, 간파, 형야야, 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파하도록 요하고, 이걸 간파하고 뭘 요하느냐? 동시에 식치진전이 바로 근본의 참 주제자를 알도록 그걸 요한 것이다. 야교 진제면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참다운 주제의 진리자리를 깨달으시면 진리자리에서 나온 말들은 어떨까? 자연스럽게 절로 말마다 도에 부합됨으로써 그 말 속에는 뭐가 나올까? 내면의 천진의 자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천진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천례라고 보면 된다. 천례가 다른 게 아니다. 금지 변론지 부제자는 오늘날 그런 시비 논변이 똑같지 않고 각가지로 다른 것은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진제가 아닌 기심에서 나온 말들이다. 이게 세속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고로 집요 시비니라, 그래서 시비를 두는 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임론 시비지단에 그래서 시비의 실마리에 대한 논지를 세울 적에 맨 처음 뭘 했느냐? 부원은 빛이야라 라는 일구로 제기하여 말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불어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지자를 천례로 봐가지고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어서 라는 한 구절로 제기하여 일으켜서 이생 후이 허다 시비지 정상이 바로 그 뒤로 허다한 시비의 정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개종 비치라는 쥐자가 천례로 보니까 비추라는 천례로 불어된 것이 아니라는 두 글자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단 범인은 미지 불호원이와,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 하는 것은 미지, 갈지자, 천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혼미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제 성인하얀 이올세 성인 경지에서는 이미 천례자리가 뭔지를 다 알고 벌써 계신다. 그러므로 불교 중인지 시비라, 그래서 중인들의 시비, 이것은 뭐냐? 정신없는 깨닫지 못한 엄한 소리의 시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께서 말씀하신 바는 중인들의 혼미한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 이 진제에서 나오는 천리로 비춰보는 것이다. 종차 조지여천이라는, 바로 이 조지여천이라는 한마디로부터 이립 오지공안이니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공안 하나를 여기에 세워준 것이다. 조지여천이. 그러므로 향하설도하여 아래로 계속 이어나가되 시비는 불필강일이요. 그래서 이 시비라는 것은 뭐냐? 세속 사람들의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 정신이 없는 말들은 굳이 억지로 동일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면 나도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러면 뭘로 하면 되느냐? 단 지휴어 천균이니 단 천균의 자리로 모든 걸 쉬어버린 데를 가면 된다. 그러면 불로이 자체이르리라. 바로 힘들지 않고서도
절로절로 이게 하나가 된다. 여시 중중무론이라가 이처럼 거덕거덕 논지를 제물론에 펼쳐 나가다가 도 마루시비하얀 끝부분의 사람들의 시비 부분에 이르러서는 방금 조금 전에 강의했던 끝내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시비를 바로잡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거세고금이 온 세상 고금의 사람들이 계시 몽중설몽이니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 바로 혼미한 속에서 혼미한 말을 한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게 꿈속에서 잠꼬대하면서 시비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필때 대각지성인하여사, 그래서 크게 깨달음을 가지신 성인이 나와야 방능정주, 바야흐로 이게 깨달을 수, 바로잡을 수 있다. 물론 대각지성인이라도 그렇다면 대각의 성인이 계시면 좋겠지만 그런 분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차선책으로 우리 차선책으로 어차피 대각의 성인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또한 단지 수료각인지 진제면 모든 사람들의 참다운 주제의 마음자리를 묘어 성인은 아니라도 근본의 마음자리라도 깨달은다면 세속 사람들의 물론의 시비는 절로 밝혀지게 된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재물론이라고 하는 거, 내 자신을 놓아야 된다라는 거. 자신을 놓고 어디로 가느냐? 재물론의 가장 첫째, 상하, 나를 버려라. 이게 나를 버리는 것이 뭐냐? 나를 버리면 앞에서 말했듯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를 버리면 반대로 천진이 나온다. 천진을 얻은 자가 바로 이 하늘이다. 이게 하늘은 천균이다. 천균의 자리를 가면 모든 시비는 사라지게 된다. 바로 천균의 자리에서 가신 분, 이게 대각자다. 이게 크게 깨달은 자다. 이것이 바로 큰 깨달음을 가진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혼미한 것, 이건 어떤 비유와 같으냐? 대각이란 밝은 태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꿈 이야기한 것은 무엇과 같으냐? 어둠 속에서 촛불 밝혀놓고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니 보이도 않은 얼굴 같고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한 사람들. 마치 꿈속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어둠을 이야기한 자라면 대각은 태양과 같은 밝은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만 뜨면 만물이 자형이라 모든 만물은 절로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모든 사람의 시비들은 절로 밝혀진다. 이런 논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깨달은 이후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와 같이 깨달은다라는 것은 뭘 깨달았느냐? 바로 사람의 근본의 마음자리를 깨달아 버리시면 시비, 그래가지고 시비가 절로 밝혀지면, 자, 이건 무엇과 같으냐? 진리의 사람 속에서, 자, 깨달음에서 깨달은 자가 말한 자는 뭘까? 깨달음의 세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이후에 시비가 절로 밝혀지면 모든 깨달은 자의 모든 하신 말씀이란 모두 다 천진한테서 나오는 것이, 이게 꼭 무엇과 같으냐? 바람 불면 땅에서 울려나오는 수많은 나무의 구멍 속에서 울려나오는 지뢰하고 다를 바 없이 모든 작은 구멍이든 큰 구멍이든 넓적한 네모가 된 것이든 둥근 것이든 거기에 따른 소리가 다 진리다. 그래서 말 후에 이 끝부분에
이 화성 상대 1호로 이결진이라 변화하는 소리로 서로 기다린다라는 건 한마디로 끝맺은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화성은 앞에서는 시비 변화라고 하는 좋지 않은 글자로 화를 봤는데, 이 줄을 쓰신 분의 화성은 여기를 지뢰의 소위 이 지뢰의 소리로, 지뢰의 자연적인 깨달음의 소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쓴 분의 관점이 다르니까 앞에서 말한 화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화성 상대의 1호로 이걸 끝맺은 것이다. 그래서 이 화성이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지뢰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양미 되오면 만약에 크게 깨닫지를 못하시면, 즉 범소 언어를 무릇 깨달으면 모든 게 천진이지만 반대로 크게 깨달지 못하면 모든 말한 대상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못 깨달았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그건 마땅히 하늘로 비춰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천균으로 모든 시비를 끝내려고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 화지 천해로 이결어라. 그래서 천해로서 조화를 해라 라는 말로 끝맺은 말이 못 깨달은 자는 이 공부해라 이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동편지 혈맥이며 지금 이 말한 부분들은, 자, 이 글은 어떻게 왔느냐, 상하에서 결국은 뭘로 오느냐, 이 오도로 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작은 내 몸을 버리자고 하는 것은 작은 세계를, 이 작은 세계를 버리고 도라고 하는 위대한 천지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재물론 전체 편의 혈맥이자 재물론의 논지를 세운 근본 종지다. 단 재물론은 어느 문장보다도 그야말로 파란이 호환하고 너무 드넓어서 난주제의 언이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참 엿보기가 힘들거니와, 그런데 만약에 재물론의 주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딱 봐버리시면, 바다같이 그렇게 드넓지만 동서남북 길만 딱 봐보시면 재물론의 시종은 일관되어 있고 사면엄정하여 모든 것이 엄정하게 정리되어서 무일자지잉언이야. 재물론의 이 글자가 파란 호황같이 보여도 한 글자도 쓸데없는 말이 없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문장 변화가 귀신 같은, 바꿔 말하면 신규 같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정말 이게 신의 문장이다. 신필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재물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종지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한 것입니다. 작은 나를 버리고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 시비의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이건 뭐냐? 작은 자아를 버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대동세계를 이룰 수 있는, 큰 세계를 이루갈 수 있는 큰 안목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좁은 안목 속에서 좁은 견해를 가지고 큰 소리를 쳤싼 거, 그것처럼 추악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물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비의 논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는 것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편견을 버리시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만 보시면 자신의 자리에 집착해서 더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이고 각자의 생각에 달려 있고 이제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Thank you.